배포를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도록 한 건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안녕하세요. B2B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해나입니다. 오늘은 홍보 활동 중에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B2B 비즈니스를 하는 곳일수록 언론을 통해 기업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투자나 사업 계약, 채용 등 목적을 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경우라면 이전에 배포했던 기사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들여 쓴 기사를 배포했는데 하나도 검색이 안 된다? 게재가 안 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요, 배포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엔 제가 활용했던 방법을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해나의 보도자료 배포 전략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3가지로 준비했어요. 직접 배포, 유가 배포, 배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접 배포의 경우 말 그대로 담당자가 직접 기사를 기자한테 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담당 기자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고 기자와 컨택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사람이 늘 부족하고 홍보 담당자가 따로 없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메일 주소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기자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바쁜 우리 담당자들이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매체를 지정해서 유가로 배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인데요. 기사 게재율이 100%인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유가 진행인 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언론사별로 비용이 다 달라서 원하는 매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고요. 그에 따라 건수별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또 기자를 직접 연락해서 기사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미디어와의 관계를 나아가는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3번째로는 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의 홍보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미디어 리스트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 기사 작성 후에 제출하는 활동만으로 간단하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과 측정이나 모니터링과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 바쁜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관 구독료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직접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방법별로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에 맞춰서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보도자료 배포의 성과를 당연히 높일 수 있겠죠. 저는 B2B 비즈니스가 메인이던 기술 스타트업에서 주로 유가 배포와 플랫폼을 이용을 했었는데 회사 특성상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군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기사 소재를 매 발굴해가지고 매월 기사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연히 홍보만 진행을 하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면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또한 홍보 활동을 같이 병행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유가 배포를 진행을 할 때는 배포 전문 대행사로부터 언론사별 단가 리스트를 받고 그 안에서 배포 때마다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건별로 진행하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또 배포 대행 플랫폼은 뉴스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
게재를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보도자료의 내용이 명확하고 가치 전달에 의미가 있다 싶은 내용들은 뉴스럴만 이용해서도 언제든지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내용들은 보통 투자나 규모 있는 사업 계약 같은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배포를 했는데 한 건도 게재가 되지 않은 건들은 보통 어떤 거였냐고요? 저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인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회에 나간다, 전시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선보인다 와 같은 좀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배포를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도록 한 건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얼른 유가로 3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형태,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 전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들에 공감이 될 수도 혹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례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여러분의 보도자료는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인가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진행하고 계시는 스타일을 공유해 주시거나 또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홍보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는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